정 변호사님 변호사님이시고 두 분은 교수님이시고 지금 민주당이 사실상 무소속이라든지 열린민주당인가요? 다 합치면은 사실상 180석 되는데요. 공정경제 3법이라고 지금 자칭 부르는 이 법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교수님 먼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개혁입법은 대부분 이 정치적 시즌이 되면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예외 조항을 만듭니다. 그래서 막강한 이해관계자는 피해갈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피라미드는 걸리지만 이제 힘 있는 세력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 예외 조항을 만듭니다. 두 번째는요, 유예 기간을 둡니다. 3년간 뭐 적응할 수 있도록 그 뭐 유예 기간을 둔다거나. 그러면 3년, 2, 3년, 2년, 3년은 언제 어떻게 정하는지 압니까? 선거 직전까지 정해요. 임기 말정으로 정해. 지금으로 아마 이번에 통과되면 2년 정도, 1년이나 2년 정도 예외 기간 둘 겁니다. 임기 말이에요. 그러면 국회가 또 재개 눈치를 봅니다. 그때 또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경실련 대표적으로 이 재벌개혁 정치 출자 총액자 이제 역사를 보면요, 딱 그 패턴으로 갑니다. 세 번째는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입법이 안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입법을 계류하는 경우에 좀 더 연구에 좀 더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하겠다. 뭐 이런 패턴으로 갑니다. 이번에도 내가 볼 때는 일단 모양새는 갖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속이 있을런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원안대로 다 통과돼도 그렇게 대단한 법도 아닌데 이번에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반드시 통과를 시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지. 이거 앞에 몇 개 대충 저기 뭐 머리 떼가지고 통과시킨 다음에 공정경제 했다, 이렇게 이제 또 이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자체에 대한 수위도 이제 언론에 나온 거를 쭉 좀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사익 편취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이제 총수일가 지분 30%에서 20%로 낮춘 경우도 쉽게 말하면 이게 사익 편취 이제 대상으로 확대하겠다 라고 하니까 요거 아마 그런 회사 있어요. 실어 나르는 회사. 상당히 지금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긴장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전형적인 그 이제 캡티브 마켓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의존형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왜곡된 시장인데 이걸 자꾸 놔두면은 기업들이 노력을 안 해요. 노력할 이유가 없죠. 나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일감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온갖 편법 승계를 한 사례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뭐 이런 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뭐 감사위원 분리선임, 이거는 이게 뭐 반대 논리를 보면 설명을 듣고 있으면 웃음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감사의 역할 자체가 이게 쉽게 말하면 대주주 중심으로 뭔가 기기미묘한 의사결정이 왜곡돼 갖고 발생하는지, 이게 전체 주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안 주는지 이런 걸 엄정하게 감독해라 뭐 이건데, 이거를 할 때 뭐 대주주의 의견이 배제돼야 되는 거예요. 배제돼야 되는데 그게 배제가 됨으로써 그다음에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는 건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 감사위원 자체는 당연히 분리선임 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정상적인 자본주의에 더 맞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또 나머지 이슈들도 저희가 하나하나 뜯어보게 되면은 사실은 뭐 OECD 수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안도 많고 우리가 늦은 것도 많고 또 뭐 아닌 것도 있다고 뭐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걸 뭔가 좀 언페어한 상황을 페어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미 그 이승만 박정희 시대의 그 대기업 집단 중심의 무차별 개발주의 시대는 갔어요. 지금 한참 이제 앞으로 이제 경제 견인체가 되는 20대나 30대나 이런 사람들은 마인드부터 그들의 사고 구조라든가 문화나 하는 것들이 과거식의 개발 독재형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의 엔진은, 성장의 엔진은 여전히 그렇게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생각이 고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사고 자체가 혁신적이지가 않으니까 그런 판에서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법안도 가만히 놓고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게 진짜 총수일가를 뭐 옥죄는 건지, 좀 그동안 잘못했던 거는 뭐 제대로 하자 그러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인 건지, 그러면 저기 대주주 입장에서 입맛에 맞는 대로 감사를 선임해, 이게 맞는 건지, 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전부 다 7, 80년대 그 개발 독재 시절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런 시대는 갔습니다. 세월이 이미 변했고 갔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경제 구조에 대한 기업 경영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뀔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미래의 50년, 100년에 대한민국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중차대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법안은 무조건 통과를 시켜야 한다. 여긴 재론의 여지가 없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쪽에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어저께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알 수 없다, 쉽지 않다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 언론 기사에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양양자 의원이나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대놓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도 부분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최근 3%룰 수정 가능성을 여러 가지로 또 비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낙연 지금 민주당 대표는 집권 여당이 반기업적이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법안은 정말 잘 뜯어보시면 정말 미약한 법안입니다. 반기업적인 법안은 없고요. 그냥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쁜 짓 하지 말라는 부분을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은 것이죠. 또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대기업에서 대관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대관팀에서 이제 국회를 출입을 하죠. 근데 얼마 전에 국감장에서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삼성의 기술 탈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 임원이 무슨 뭐 언론사 뭐 기자 신분증을 가지고 굉장히 자유롭게 국회를 들락날락했습니다. 과거부터 그 어떤 대기업, 특정 대기업 이름을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기업의 어떤 그런 로비의 힘이나 보이지 않는 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2004년 5년경부터 뭐 금산분리법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이 제일 어떻게 보면 적기일 수가 있겠다. 말하자면 삼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요즘 굉장히 좀 조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이 참으로 적기다. 그래서 좀 더 힘을 모아서 항상 뭐 법안 과정에서 완전한 만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걸음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좀 우리가 집중해서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